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를 26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본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마주하게 될 돌봄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이재숙 어르신은 올해 80대 중반이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얼굴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첫인사를 건넵니다. 숙자야, 잘 잤지? 말끝이 떨리지만 그 눈빛은 따뜻합니다. 그에게 하루의 시작은 곧 아내의 하루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 이숙자 씨는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창 손주를 돌보던 시기였고 가족 모두가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재숙 어르신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돌볼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부터 목욕, 재활운동, 심지어 밤새 잠을 설치며 혹시 아내가 괜찮은지 살피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고 마음도 지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안에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재숙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힘이 없어지고 병이 생기고 기억도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보다 오래 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해줬던 손, 내 옷을 빨아줬던 손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 손을 닦아주는 게 당연하지요. 그는 아내가 밥을 먹지 못하던 시절 직접 죽을 끓여 입에 떠넣어주며 울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하게 해서 미안하고 고마워. 그 한마디에 이 어르신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힘이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헌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들의 삶을 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돌봄이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시설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2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적도 있고 아내가 밤새 고통스러워 잠을 설친 날엔 다음날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사람을 내가 돌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동행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지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부부 중 한쪽이 장기 간병을 하는 경우가 약 27만 쌍에 이른다는 사실을. 평균 간병 기간은 8년이 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우울증 비율도 30%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말하는 부부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싸우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이제는 서로 눈만 봐도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미담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년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돌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마지막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처럼 오랜 세월 서로를 돌보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은 일상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숙 어르신은 말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고 약을 주고 운동을 시켜요. 그걸 어기면 나도 헷갈리고 아내도 불안해하죠. 실제로 장기 간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중풍 환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간병 가족이 처음에는 사랑과 의지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규칙적인 루틴은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표는 혼란을 줄이고 간병하는 사람에게도 하루하루의 성취감을 줍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감정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늘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숙자야, 오늘은 햇살이 좋다. 밥 맛있게 먹자. 비록 아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도 그는 혼잣말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감정 유지 의사소통이라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장기 요양 환자에게 매일 일정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기억 기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대답을 못해도 마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늘 말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꾸준한 대화가 부부의 정을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로 반응할 때면 그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간병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돌봄에 몰두하다 보면 본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숙 어르신도 한때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지만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해요. 그는 이후 하루 1시간씩 스트레칭을 하고 틈날 때마다 마을을 천천히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주변 이웃들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삶은 한 사람의 간병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생활의 리듬 유지, 감정의 대화, 자기 돌봄은 단순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어르신 부부도 처음에는 모든 걸 혼자 하려 했지만 결국 마을 복지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고 아내에게 웃어줄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사랑을 오래 지키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비결은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재숙 어르신은 매일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젊은 시절 산골에서 함께 농사를 짓던 이야기,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이야기, 그리고 처음 아내를 만났던 날의 설렘까지. 그때 당신이 웃으면서 나한테 밥 한 숟가락 떠줬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그는 아내의 기억을 대신 꺼내주며 잊히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중풍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아내에게는 그 대화들이 하나의 시간의 끈이 되어줍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의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중풍 환자에게 과거의 긍정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회복 의지를 높이고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내가 예전 기억은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신 웃었지? 하면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요. 그게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의 말처럼 기억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버티게 하는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5번째 비결은 감사의 습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숙 어르신은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삼키면 고마워.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잘했어.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 모든 순간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회복제입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장기 간병인 중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증세가 40% 낮고 수면의 질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인 치유를 촉진하는 과학적 힘입니다. 이 어르신의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인간다운 마음을 배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내가 아내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6번째 비결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6년 동안의 돌봄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 환자의 재활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는 말합니다.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더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숨 쉬어줘서 고마워.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이 부부가 26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지 않아도 함께 숨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의 하루는 늘 같지만 그 안에는 늘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의 공기, 창가의 햇살, 아내의 미소, 이웃의 안부 인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바빠서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선물이에요. 이 부부의 삶은 우리가 잊고 살던 느림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쉬지 않고 울리고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머무름 속에서 자랍니다. 돌봄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깊어집니다. 이 어르신의 삶을 보며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부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젊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용기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그 자체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부의 삶에서 배운 6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얼마나 마음으로 돌보고 있을까? 돌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일,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일상의 작은 돌봄입니다. 이재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그의 하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의 손을 닦고 아침 죽을 끓이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조용히 창가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늘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전부. 이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을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들 노후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 어르신을 보면 늙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 자체로 행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늙음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 어르신과 이숙자 여사는 지금도 매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혹은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26년의 돌봄과 헌신 속에서 변치 않은 한 남자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손을 잡아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따뜻한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